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하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상단부를 보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면 코스피 지수가 0.1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15.1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2.31포인트 하락합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27부터 1903까지 쭉 빠져 내려왔다가 1910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1910 아래까지 한 번 더 밀렸는데 다시금 1915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864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주로 지금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560선 회복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 보입니다. 1.66% 급등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장 초반에 뭐 한 10시 정도까지만 해도 분위기 엄청났습니다. 567대까지 올라가면서 3%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그대로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554까지 그대로 쭉 빠지면서 또 공포감이 조성이 됐는데 더 이상 빠지진 않았고요. 560선 계속해서 공반 벌이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 거의 다 빠졌네요. 12억 원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투심만 삽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214원 90전입니다.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 전환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무역분 전일까지의 어떤 낙폭을 만회하는 데는 그나마 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무역 분쟁에 이어서 환율 문제로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의 다소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와주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불안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긴 한데 우선은 하락세를 멈췄다는 거에 우선 오늘은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별로 어떤 등락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은 글로벌 시장도 전일의 미국 시장도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좀 반발 매수세를 좀 유입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 2분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68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45%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달성했다. 이상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장기 임상 데이터를 다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초기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지난 5년간의 매년 25%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중국인데 중국 시장도
세계 평균의 어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덴티움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시장 쪽에서의 매출의 더 증가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중국 외에 인도와 러시아에서도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덴티움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크게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매수 구간을 매수 타임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75,000원, 목표가는 82,000원, 순축한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덴티움을 좀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상승 혹은 보합권에서 양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어서 어제보다는 방송하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한국 프렌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는 2,093억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이익을 일단은 2019년부터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시장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기 좀 어려운 위치에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 12월, 그러니까 전에 10월 하락장에 내려왔던 가격대만큼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1,300원 밑으로는 쉽사리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1,700원이나 1,550원짜리는 좀 시장의 강한 하락력으로 깨졌지만, 그래도 겁먹지 마시고 지금 가격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권부터 열심히 모아가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잡았던 분들은 차라리 지금 가격권에서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 쪽에 자동차 부품을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순자산 가치 대비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는 정말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지와 마찬가지로 세종공업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뭐 차량용 머플러를 만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기가스 정화기, 이런 자동차 연료 전지 차량 부품도 만들고 있고,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뭐 일단은 2019년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자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순자산 가치도 3,700억인데 시가총액은 884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기말 현금성 자산도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대략 9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51억이네요. 951억.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세종공업도 지금 시가총액 884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금 주가 위치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권대가 한 4,500원대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과 맞물려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가격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부터 열심히 한번 모아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기 때가 찍었던 가격이 한 3,1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그 가격권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죠. 좋은 점은 이때 시기, 2008년도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회사의 덩치가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의 크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현금성 보유자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공업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역사적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앞으로 저는 이번 시장 하락력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추후 만약에 뭐 2020년이든 2021년이든 다시금 대세 상승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한번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상승 섹터에서 한 번도 부각을 받지 못했던 게 자동차였기 때문에 다음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들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제품의 트렌드가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신수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가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대부터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모아가시고 그것을 2, 3년 정도 홀딩을 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제2의 제약바이오 섹터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슈퍼개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서 공략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라는 회사입니다. KEC, 전력제어,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은 소신호 트랜지스터를 주력 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요런 쪽 소자 개발 관련 국제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자동차 섹터랑도 엮이고 반도체 섹터랑도 엮이고 다양한 이제 IT 장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그쪽 섹터에도 다 엮이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의 시가총액은 1,173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자산 가치가 2,200억입니다. 그죠? 2,200억 그리고 1,173억. 상당히 낮게 주가가 형성돼 있고 실적이 그나마 이제 2018년도까지 흑자를 잘 유지하고 괜찮았는데 2019년에는 좀 소폭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하락 시장에 이 KEC가 1,00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시의를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1,000원에서 얼마대 요 800원 사이로 매집을 해서 한 평단을 한 860원 아니면 850원 정도까지 아니면 900원 이하로 이 종목을 시의를 두고 천천히 분할로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나중에 추후 자동차 섹터가 부각받듯이 나중에 시장이 다시금 대세 상승 국면이 돌아온다면 이 KEC도 2,000원을 넘기는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 2배 정도가 올라가야 자기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적정 주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만약에 크게 주도 섹터로 탈바꿈되고 상승이 나온다면 자기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를 눈여겨보시고 조금 장기전으로 베팅을 해서 모아가신다면
추후 엄청난 대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KC 같은 이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반도체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자동차 쪽 섹터를 눈여겨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전문 부품 업체입니다. 범퍼 레일, 사이드 멤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차체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라서 뭐 알루미늄 범퍼, 휀다, 후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나오고 뭐 자율주행차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수소차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체 부품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핵심 포지션은 뭐냐? 자,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이에요. 대략 자산 규모는 한 3조 4천억 정도 있고요. 부채를 빼고 자본 총계만 보더라도 1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2,78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중견 대형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거의 뭐 소형주나 다름없는 그렇게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종목을 또 눈여겨보셔야 된다. 나중에 이게 엄청난 중형주가 될 수도 있고 대형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중에 시장의 상승이 나오면서 나타날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잘 캐치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또 덩치도 있고 자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저평가인데 핵심은 순이익도 잘 내고 있어요. 그죠? 2018년 4분기도 흑자를 잘 냈고 2019년 1분기에도 흑자를 잘 냈고 2분기에도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하락 시장에 내려온다면 열심히 분할로 매집을 해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2008년도 찍었던 가격이 대략 1,700원, 600원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보다 이 성우 하이텍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한 거의 2배 정도 수준에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3,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3,300원 밑으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엄청난 대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이었나요? 아까 시가총액이 2,784억이었죠. 근데 이 기업의 자본 총계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이 자기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몇 배 올라가야 돼요? 대략 4배 가까이 올라가야겠죠. 지금 주가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베팅해서 이 기업이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4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시장에 부각을 받아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올라가 봐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10배도 수익 낼 수도 있고 6배, 7배 엄청나게 대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베팅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되 진짜 중장기적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더 가?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러한 섹터,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해 나아가야 진정한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우 하이텍은 마치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롯데쇼핑도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주가는 제가 언급했을 때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언급했을 때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했을 때가 16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계속 이 하락 추세에 같이 맞물려 내려오면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냥 12만 원에 이제 마지막 베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만 원은 쉽사리 이탈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2만 원 정도 자리는 진짜 현재 자산 가치 대비 보면은 엄청난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11조 6,800억이 순자산 가치인데 자본 총계가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건 3분의 1 토막 이상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가 이 정도까지 저평가 상태로 내려온 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통주들을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유통주 중에 가장 저평가를 꼽는다면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롯데쇼핑을 진짜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2019년부터 지금 뭐 업황이 어렵다 하는데 2019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사드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그런 부진한 사업을 다 털어내면서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롯데 지주를 제외하고 이 롯데 핵심 계열사 중에 거의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롯데 쇼핑은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이 12만 원대에서 눈 감고 열심히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적정 주가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지금 18만 원대 사셔서 물리신 분, 그리고 제가 언급했을 때 16만 원대 사셔서 물리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냥 12만 원에 더 사세요. 더 사시고 눈 딱 감고 2년만 한번 버텨보십시오. 2년만.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0만 원 근처까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시고 다시 출연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얼굴 보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런 건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나 제가 2년 뒤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가. 오늘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진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만회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웃음꽃이 조금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청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원품물산입니다. 동사는 남성복 중에서도 신사복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생명공학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적 사업을 최근에 이행을 하고 있고요. 수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과 물량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장, 신사복의 강화, 캐릭터, 캐주얼복의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 매장의 확충으로 재고 처리 능력을 강화한 만큼 재고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생명공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도 최근 들어서 동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우선 생명공학 부분의 경우에는 진통제 위주의 신약을 개발 중인 미 제약회사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이고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의 후대의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면 한편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은 역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분야, 최근에 동사가 미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에 따른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하게 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줄 대안을 일정 부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기와 3분기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4,000원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4,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은 3,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3,000원 초반에서의 강한 지지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면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이번 충격이 있기 전 수준인 4,3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91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원수산입니다. 동사는 원양어업, 수산물 제조와 가공은 물론이고 냉동, 냉장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주된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산 사업 분야인데 해당 사업부는 선박에서의 어획 매출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역시 참치 어획을 해당 사업 부분의 주요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원양어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산물 소비 강국의 경기 변동, 환율 등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세가 더욱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산물 유통 부분은 국내 상품과 식품 유통업,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 외 사업 부분은 빵가루와 냉동, 냉장업 등을 의미하는데 참고로 동사의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 부분이 매출의 절반을 소폭 넘는 약 55%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선박 어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산 사업이 약 40%, 그리고 수산물 가공 외 사업이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마의 성격으로 한번 다가가 볼 생각인데, 해당 종목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불매운동 수혜 종목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수산 관련 종목이 말 그대로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장 초반까지 동사는 물론이고 CJ 시푸드, 사조 오양과 같은 기업들이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가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죠.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지난 2일 정부 대응 방안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관광, 식품 분야부터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수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주가가 현재 10%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장 초반에 동사의 주가가 장중 전일 종가 대비 15%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1,500원 정도를 넘어가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량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매수세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과 테마의 성격과 테마의 이슈 기간이 결코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원수산을 이렇게 낙폭이 큰 시점에 오히려 매수하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3,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7,9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동사는 덴탈 이미징 사업과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치과용 엑스레이, CT 등의 장비를 국외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치과의 경우에는 기타 내과나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 혹은 네트워크 치과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와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가고 개수로 보게 되면 연평균 3%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의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죠. 치과용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 보급률,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사의 의료기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8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진입 안정화가 본격화된다면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은 더욱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바텍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장중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역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상승분을 일정 부분 내어주고 오늘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시장이 회복만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에 접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동사는 주물을 제조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구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 매출이 99%를 차지할 만큼 매우 의존도가 높고요. 참고로 자동차 부품용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용해된 금속을 주용 속에 넣고 응고시킨 후 금속 제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매우 탄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차량 보유 대수의 증가, 이에 따른 AS 용품에 대한 수요 확대,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출, 이 모든 것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 또한 이어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또한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607억 원, 당기순이익은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인 만큼 여전히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415원, 손절 가격은 1,0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 극대화를 위한 치과용 의료기기와 생체 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 바텍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고령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증가세 또한 뚜렷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임플란트 수요가 매년 3%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에서의 호평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물론이고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디오 등의 기업 또한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마케팅 강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독일, 러시아 등 총 23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개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경우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주가의 하락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면서 해당 종목은 시장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79,300원인데 해당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저는 시세는 한 차례 매우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85,000원, 손절 가격은 6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풍물산부터 덴티움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안 했죠.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근데 그 시간대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성우하이텍이었는데 예. 뭐 오늘 많이 올랐죠. 4% 정도 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300원 이하로 잡으라고 했을 테니까 지금 뭐 3,470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성우하이텍 상당히 저평가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웬만하면은 3,300원 이하로 시의를 두고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쉽게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순자산 가치 1조 원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2,780억, 그리고 흑자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부터 잘 눈여겨보시면서 매집을 해 나아가시고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 최소한 3-4배 정도 상승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 목표는 10,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 그래서 10,000원 내지는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3,300원 이하로 최대한 매집을 해 나아가시고, 뭐 짧게 본다면 목표가는 뭐 5,300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절이 솔직히 무의미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면서 최대한 평단을 3,300원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신 게 일주일 전이에요, UST. 이거 어땠습니까, 결과가? 장이 워낙에 안 좋았는데. 예,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역시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아쉽게도 해당 종목은 가급적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할 것을 조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단기적으로 잃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게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미련 없이 손절 처리를 하고 이번 주에 추천을 하게 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종목을 좀 짧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예, 동원수산입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산물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수혜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천해드리는 현 시점에서 주가 또한 적절히 약 9% 이상 하락이 나오는 것, 결국 매우 잘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610원인데 현재 주가가 가급적 8,61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원수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특징으로 쫙 올라오십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 그리고 소재 관련 주들이 강하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황철주 회장이 국산화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한 9시 뉴스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러면서 실검에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예.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위치는 그렇게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R&D 개발로 인해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는 한 2,094억 정도 순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은 3,435억 정도 찍으면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다시금 또 올라서는 그러한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의 급등하기 전에는 자기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금 또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왔다면 여러분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알짜 기업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길게 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짧게 한번 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보면은 일단 7,220원 정도 자리가 한번 걸릴 자리고, 근데 내일 그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뭐 7,300원 위에, 그러니까 이 7,22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7,600원, 660원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것이고, 아예 이 자리까지 뛰어넘어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8,200원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형성되는 그 윗라인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220원, 7,660원, 8,200원짜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항력을 판별하셔서 단기 매도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워낙에 뭐 많이 빠진 구간이기도 하고 오늘 시장 자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박자가 딱 맞으면서 상한가가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자리도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예, 저도 한일 무역 분쟁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우선은 어제였죠.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유화 기저귀, 물티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저귀와 생활용품의 대체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깨끗한 나라는 물론이고 깨끗한 나라 우선주 이 두 종목 모두 금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테마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일본 무역 규제 관련 수혜주들이 당분간 조금 더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기업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재지 관련주들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담 가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좀 두 분께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관련 지금 뭐 반사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제 시장이 네.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동떨어진 섬에서 자기들끼리 리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동차도 네. 사실 섹터가 여러 가지예요. 부품 네네네네. 중에서도 뭐 수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 다변화가 됐을 때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자동차 섹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중에서 완성차인지 부품 소재인지 이런 조금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디테일하게. 완성차도 좋고요. 부품도 좋아요. 근데 자동차 섹터 중에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 부각받는 섹터가 있거든요. 뭐 만도라든 이런 만도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는 1조 4천억,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거의 자기 자산 가치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순자산 가치 30조, 지금 시가총액 22조. 근데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안 내려왔죠. 이렇게 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들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말고 자동차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완성차건 부품차든 가리지 않고 재무제표가 진짜 건실하고 그리고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50% 이하로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뭐 당장은 뭐 급등력이 막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동차 섹터는 2020년부터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죠? 이제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이제 레벨 3가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2020년부터 2020년 뭐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에 일단은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전기차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소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수소차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닙니까? 화석연료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그러면 이 화석연료 자동차를 끄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안 타보고 싶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화석연료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갈아타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완성차든 부품이든 다시금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가 2020년 정도부터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대시세를 노리려면 지금이 언제가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 시점부터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하셔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끌고 가신다면 엄청나게 대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유망해 보인다.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은 지금 돌고 있는 순환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공략하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대다수가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기업들이고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의 일본 수혜 종목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수혜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시장의 경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약 85% 이상이 일본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리 자전거는 물론이고 자전거 관련된 기업들이 일본산 부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본 무역 분쟁 수혜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자전거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주변에 봐도 스쿠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본 제품을 좀 이제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걸 봐서 향후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910선입니다. 일단 1900선 지지받았고요. 1910선도 지지받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일단 뭐 더 이상의 낙폭은 생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 초반 같은 분위기는 더 이상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좀 이대로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1927부터 1903까지 빠졌습니다. 공포가 한번 엄습을 했죠. 그리고 V자 모양으로 올라왔고요. 1910 이하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다시 10 위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함께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가 1,455억 원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강하게 잡습니다. 전일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정 물량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요. 투신이 222억 원, 연기금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한 12시 전까지만 해도 매도였는데 323억 원 현재 매도 잡히고 있고요. 개인이 1,849억 원. 일단 오늘 하락장에서 개인들은 오랜만에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올라가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반등에 성공하는데 반등폭들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소폭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와 LG화학, 셀트리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SK텔레콤, 경기방어 성격의 금융이나 통신주들은 오늘 일제히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563까지 올라옵니다. 2%대 급등 흐름 다시 만듭니다. 563.98 많이 올라왔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코스닥 역시 567까지 올라왔다가 554 비슷하죠. 그래프가 쭉 한번 11시경에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축소하는가 하더니 다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프 보시면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포감에 이대로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물량 던지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일 수 있는 계단식 장입니다. 올라갈 때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보였고요.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개인 팝니다. 979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은 일정 물량 소화를 합니다. 기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것처럼 보이더니 페이크였나요? 지금 240억 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체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팔던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매수입니다. 13억 원, 2억 원 각각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투신이 213억 원이나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 역시 762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조 오늘도 이어가 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SK 올라가고요. CJ ENM이 15만 원대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네요. 더 이상 밀리진 않습니다. 2.05% 올라가고 오늘 문제는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었죠. 헬릭스미스가 6.59% 빠지면서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가 16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시총 5위 다시 복귀하네요. 34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KMW, SK머티리얼즈, 슈젤, 스튜디오 드래곤, SFA까지 5위,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고요. SK머티리얼즈가 일단 반사이익 수혜가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상승폭 키워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슈젤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SFA,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 네페스를 비롯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KMW도 5G 관련 종목들 대장주죠.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5만 원 돌파합니다. 네,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고요. 오늘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는 결국에 상승 전환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선만 좀 지킨 것 같고요. 코스닥이 반대로 또 2.27%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린 부분에 비하면 너무 모자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 옵션 만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제가 수요일 날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미. 근데 수요일 날부터 뭐가 전환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하락력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파생 쪽에서 일단 수급이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개인이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풋옵션 물량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이 개인이 풋옵션 물량이 치우쳐져 있다는 건 메이저들이 풋옵션 물량을 털어냈다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기관이 강력하게 털어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풋옵션을 털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단기적으로 하락력은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쉽사리 강력하게 빠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내일장 빠지면 누가 득보는 거예요? 지금 풋옵션 잔뜩 잡아놓은 개인이 득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득보게 만들어 놓을까요, 메이저들이?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장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그 포지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럼 내일부터 강력한 반등이 나오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포지션상 보면은 내일장은 쉽사리 강력하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의 전환력이 내일까지도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수적인 흐름을 보면 지수적인 흐름 봤을 때 일단 어제장에 좀 강력하게 갭이 떨어졌죠. 근데 그 갭 떨어진 거를 어제 또 메꿨어요. 그죠? 꼬리로.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의 시가를 오늘 장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력한 하락이 나왔던 8월 6일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지켜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잘만 지켜주면서 수급만 전환된다면 기술적 반등력이 물론 이제 다 회복은 안 나오겠지만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시장의 조정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년 정도는 조금 더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글로벌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지속적으로 터질 일만 남아있죠.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력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8월 6일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시가만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전환이 된다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력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지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무역 수지랑 수입 수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수입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항생 지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근데 현재 수급상 보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하시되 너무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날 보면은 금요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고를 일단 하시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좀 많이 극단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표들 한번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도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력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가고 또 한 번에 또 빠질 수 있는 포지션도 만들어가고 그런 어떤 선순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뭐 더 극단적으로 빠진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한번 반등력 기대해 보시고요. 일단은 내일 수급도 오늘 수급같이 파생 쪽에서 웬만하면 좀 돌아서는 그러한 선순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일부터 수급이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제 다음 월물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희망찬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네, 매일 빠진다고 하시다가 오랜만에 희망찬 얘기해 주시니까. 매일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또 제가 또 간다고 하면 또 가는 겁니다. 한번 이번에 믿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기분 좋은 얘기가 들어맞아야 돼요. 네. 내일. 예, 이채원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은 결국에는 내일 옵션 만기까지는 역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약세 마감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현 시점 기준 3,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내일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일정 부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장보다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죠.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충격, 특히 이번 주 월요일 코스닥 지수의 7% 수준의 하락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GDP죠. 경제 성장률이 약 2%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물가지수 또한 0.7% 정도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매우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실업률은 약 4% 수준으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또한 4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과 동시에 그 안에 단기 외채 또한 1295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채무 중 약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예전만큼 고성장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실물 경제가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비록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은 이렇게 일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옴에 따라 있게 되었지만 저는 결국에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철저하게 접근하시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반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그런 충격만 없으면 적어도 시장은 점진적으로 다시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매수를 조금씩 해나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내일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컬옵션 쪽에서 지금 기관과 외인 모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무려 86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매우 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편으로는 코스피 지수의 강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조금 오늘 아쉽게 끝났죠. 1910선도 살짝 이탈을 했네요. 0.41% 빠지면서 1909.7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이 정도면 강하죠. 2.37%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564.57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210원 위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1214원 90전에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0326번님의 ICD 11,300원의 비중은 적당하네요. 10%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장비 주이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실적과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은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1,300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으로 그래도 흑자 회사다 보니 자기 자산 가치 이상은 현재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강력하게 프리미엄이 붙기에는 특정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파동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ICD 같은 경우 파동적 측면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매수가가 11,300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11,000원 정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한 11,000원 정도의 일단 본전 수준에 빠져나올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깨지면서 다시금 10,000원을 이탈시키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절반 이상 손절 내지는 전량 손절 관점으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다시금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냥 생으로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제가 10,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10,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11,0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883번님의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코오롱 인더구의 58,600원의 비중 30% 손절에 대한 의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내일 개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 정도는 아쉽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을 축소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은 소폭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시장이 밀릴 때 한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의 하락보다 덜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분명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은 크게 보이지 않다라는 점을 토대로 내일 개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비중을 절반 축소하시고요. 남은 비중 절반은 우선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지라도 우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뜻하지 않은 호재에 따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내일 오전에 손절 처리를, 그리고 남은 절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추후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롱인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들어와 있습니다. 621번님 186,000원의 비중 60%. 전문가가 여기 계십니다. 예. 네, 롯데쇼핑 워낙에 저희 방송에서 오랫동안 케어를 해주신 종목이어서 좀 이해가 쉽게 가실 것 같아요. 예.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12만 원에 추가 매수하십시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내려오니까. 근데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죠? 11조 6천억짜리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3조 4천억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시면 지금 60%지만 차라리 나머지 40% 자금도 12만 원에 더 매수하셔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시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12만 원이 오면 평단가를 확 낮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가져가 보시라고요. 9641번님께서 JYP 엔터 17,85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양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뭐 열애설도 터져갖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네, 매수를 어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가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반등이 오늘 나왔고 내일도 한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에 속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JYP만 크게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경우 짧게 5% 정도의 수익만 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 가격을 약 18,500원 정도로 잡고요. 혹시나 시장이 밀리든 동사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17,000원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 가격을 17,000원을 잡고 대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짧게 17,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4019번님 i3 시스템 22,111원 비중 50%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일단 우량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영상 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 센서도 만들면서 각종 전자제품에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엮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군에도 좀 엮이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조금 부각을 받고 있어요. 1,200억. 근데 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적이 좋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고가에 매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높네요. 비중만 좀 적으면은 제가 오히려 내려오면은 밑에서 그냥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비중이 살짝 높아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라인을 정해드릴게요. 17,800원. 17,8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냥 일단 비중 절반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소한 자금 갖고 더 빠지면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비중 상태로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가는데 다 물려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7,800원 정도의 비중 절반 축소, 이탈이 되면 축소하시고 이탈이 안 되고 상승력이 나오면 2만 원 정도 꺼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함께 방송 끝난 뒤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샘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오픈 채팅방, 네. 샘플러스 박정식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거기 이제 무료로 가끔 가다가 이제 종목 추천도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장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이쯤에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